자율신경 실조증의 주요 증상 중에는 불안, 공황, 우울,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이 우리 뇌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이나 목, 손목 등 신경이 많이 분포한 부위에 시원한 자극을 주면 이때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뇌가 느끼는 불안한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이유 없는 불안이 덮쳐올 때 혹시 내가 공황장애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증상들은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환자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주요 증상 중에는 불안, 공황, 우울,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이 우리 뇌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의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뇌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면 불안하거나 공황이 왔을 때 무기력하게 그냥 공포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결국 뇌의 반응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훨씬 더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숨쉬기가 힘들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을 느낄 때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약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 정신과약 복용 후 호전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건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또 의존성이 생겨서 약물 중독이 되거나 쉽게 끊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 관련이 있는데요.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할 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면서 호흡도 거칠게 만들죠. 반면 부교감신경은 신체를 이완시키고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 안정과 회복을 유도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생활 습관도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이런 환경은 교감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만들어 과도한 교감신경 활성을 만들고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이나 공황장애를 만들게 됩니다. 항상 불안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불안할 만한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사람과의 갈등, 업무 문제,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 굉장히 다양한데요. 또 반면에 불안할 요인이 사실 전혀 없어 보이는 분들도 본인이 왜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의 뇌를 관찰해 보면 건강한 사람의 뇌와는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와 전전두엽인데요. 편도체는 뇌의 관자놀이에서 깊숙한 곳 양쪽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몸의 경보장치와 같습니다. 불안하거나 공포, 위협을 감지하면 신체에 즉시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있는 화재 경보기처럼 불이 났을 때 경보 알람을 울리는 것이죠. 반대로 전전두엽은 이마 바로 뒤쪽, 뇌에서 보면 앞쪽에 위치하는 기관인데요. 이성적인 사고, 판단,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통제센터 역할을 합니다.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편도체가 너무 강해져서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적당하게 조절해줘서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의 뇌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전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공황이 심한 환자분들은 아무리 주위에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보라고 해도 뇌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뉴로이미지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2016년 연구에서 편도체, 전전두엽, 자율신경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HRV라는 심박 변이도 지표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건강한 사람들의 HRV는 높게 나오고요. 반대로 자율신경 장애가 있는 분들의 HRV는 낮게 나타납니다. 연구진들은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연결성이 높은 사람들, 즉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전전두엽이 이를 잘 통제하는 사람들은 HRV 지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밝혔고요.
이 연구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연결성이 떨어졌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정신양리학이라는 저널에 실린 2014년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서 전기자극을 임의로 주면서 동시에 MRI로 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 전기 자극이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나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참가자들은 전기 자극이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올 때보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왔을 때 편도체 활동이 강하게 증가했고요. 전전두엽과의 연결성도 더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예상이 되는 위협보다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훨씬 더 강한 불안을 만든다는 의미이죠. 연구 결과에서 보듯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이 떨어진 사람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계속 과항진되고요. 결국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에게 진료를 보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불안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십니다. 이런 발작이 한번 발생하면 계속 불안하고 다시 발작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이게 또 쌓이고 쌓여서 발작이 발생하고요. 그럼 이렇게 발작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시 불안하고 이 불안 때문에 다시 발작이 생기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발작이 생기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공포감을 느끼고 죽을 것만 같아서 응급실을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작이 나타나거나 평상시에도 불안감이 나타나려고 할 때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불안하다고 무작정 병원을 찾아가도 사실 바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평상시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냉감 자극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얼굴이나 목, 손목 등 신경이 많이 분포한 부위에 시원한 자극을 주면 이때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박수를 낮출 수 있고 교감신경을 조절해서 뇌가 느끼는 불안한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얼음팩을 준비해 주시고요. 얼음팩이 없다라고 하면 얼음을 비닐봉투에 담으셔도 좋고 혹은 10도에서 15도 정도 되는 물수건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얼음팩을 얼굴, 목 뒤 혹은 손목 이 중 한 곳에 약 5초에서 10초간 대고 떼는 것을 3회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요. 숨을 코로 5초간 들이마시고 5초간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저혈압 혹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얼음을 얼굴 전체에 대거나 이런 건 피해 주시고요. 또 한 번 할 때 5초 이내로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셀프 마사지, 터칭인데요. 불안감이 심할 때 자신의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은 신체의 촉각 수용기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저하를 유도합니다. 먼저 목 근육 터칭입니다. 귀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쓰다듬어 주세요. 이 부위는 바로 흉쇄 유돌근이 위치한 부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자놀이 부위도 손가락 끝으로 10초간 살짝 눌러주면서 깊은 호흡을 반복해 주세요. 여기는 옆통수에 위치한 측두근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자리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신문혈입니다. 손목을 보시면 주름이 있죠. 이 주름에서 새끼손가락이 위치한 안쪽 그리고 여러 주름 사이에 가운데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살짝 눌렀다 떼주셔도 되고 이 부위를 가볍게 톡톡 쳐주셔도 됩니다. 이 혈자리는 안신작용이 있는 혈자리로 실제로 제가 침치료를 할 때도 많이 치료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굳이 침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자극을 간단하게 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위치한 흉쇄유돌근이나 측두근, 신문혈을 자극하는 것은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시키고 전전두엽의 재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할 때는 강하게 경락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박을 너무 세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만질 때도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손을 따뜻하게 데운 뒤 시행하면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성격이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편도체라는 경보 시스템이 과민해지고 전전두엽이라는 브레이크가 힘을 잃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우리 뇌는 회복할 수 있는 가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불안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호흡 훈련,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흥분한 편도체는 차분해지고 전전두엽은 다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뇌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영상을 보고 끄지 마시고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더 좋은 컨텐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